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살기만 하면 끝까지 바보 취급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생각할수록 아직도 분노와 화가 나지만 그래도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식들만 소중하다 생각하고 남의 자녀를 엉망으로 다루는 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의 딸의 남편을 소중히 하는 것 같고 자신의 딸의 시부모를 엉망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더구나 이러한 짓거리 중에서도 너무나 비열하게 착한 척하는 모습이 너무 얄미워요. 이러한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라니요. 어머니, 거기다 세트로 따라오는 것은 우리에게 싫어요. 평소에도 건방진가 봐요. 그런데 결혼할 때도 정말 기막힌 여자였어요. 올케는 학력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엄마 말로는 지방에서도 우리보다 나은 곳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해서요. 그런 곳에서 나온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참, 정민이는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적도 곤두박질 치고 못 간 거고요. 근데 올케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울컥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결혼 초기니까 내 선택한 사람이니 그때는 참았던 거예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지만요. 소년이 지나간 후에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시누이가 제게 저지른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더군요. 자기 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에 시집을 가서 거기서 육아 중인 삼남매를 너무나도 열심히 돌봐야 했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애틋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윤이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져요. 그래서 몸조리도 못한 채로 몸이 그렇게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정윤이네 집으로 가다가 운전 중이었을 때 정윤이네 집 좀 가자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진짜 좋은 건 뭘까 하고 말하며 빨리 뭘 챙겨서 먹고 돌아와야겠지 했어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나 친정엄마도 아니고 나도 친정가족도 아닌 이상한 입장인데 나 역시 아이를 낳고 몸을 돌보며 힘든 일을 겪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곰탕 같은 걸 저한테 끓이라고 하시고 힘들게 접어들어 차에 옮기라 하시고 운전까지 다 제가 하게 하시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화가 났지만 말을 더 섞고 싶지 않아서 참았고 남편에게도 큰 불평을 토로했어요. 나는 왜 힘들어? 나는 산모가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버거운 스케줄을 다 감당해야 돼? 괜찮아 보이면 당신이 따라다녀 남편은. 이 말에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신호가 전화해서 알림 소리를 해대니까 다시 그쪽 편에 들더군요. 누나 말로는 내가 가서 계속 인상 쓰고 있었다고. 자기 몸이 힘든데 너무 눈치 보였다고 하더라. 너도 귀한 간. 당신이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게 해주고 오면 안 돼. 너도 힘든 걸 알지만 어쨌든 어른들은 다 있잖아. 그렇게 기분이 나빠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을 하면서 남편은 전혀 제정신이 되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골치 아파서 사우스한테 가버렸었거든. 얼마 지나갈 즈음 시누이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이번에 나한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징징거리는데 그때는 나도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 아이들을 연달아 낳고 산후우울증이 온 것 같아. 남편이랑 대판 싸웠는데 어째서인지 내가 이혼하고 싶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지? 말을 하려니까 그만 울음이 터질 것 같아. 터트리니 저는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 힘들겠지 싶어. 우리 집에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는 갑자기 자기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릴 것 같아 미안한데 잠깐 나가서 맥주 딱 한 잔만 마시고 올게. 그거 마시고 인간이랑 그만 사는지 말지 고민해보려고 해. 길게 안 머물러. 딱 1시간만 돌고 올게. 먼저 시누이가 이혼이라는 심각한 키워드를 말하면서 내가 약간은 긴장했고 그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되고 있어요. 급기야 새벽 1시가 되자 아주버님과 함께 시누이가 완전 인사불성이 되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파이를 했다고 하며 둘은 진하게 한 잔 더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치킨을 사주고 가려 했지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순식간에 애들 3명을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까지 받아들여 무슨 가정어린이집 같은 엄청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옳게 역시 얽힌 게 아니겠어요. 치킨을 맛있게 먹으라고 정인이랑 둘이 먹으라고 일부러 제일 맛있는 걸로 샀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차를 태우자고 하는데 보통 진상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만 속을 긁은 것 같아요.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집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암암리에 무시했어요. 그때 저는 시누이가 제게 대놓고 무시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 잘못한 게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대로 잘 지내고 있었고 딱히 공개적으로 욕하지 않았어도 전화가 왔을 때는 들어주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그날은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네 집에서 그런 말이 없어서 작은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게 거슬렸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네는 어떻게 자녀를 낳고 일을 병행하는지 이야기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자녀도 잘 키우고 돈도 벌어오고 정말 훌륭한 며느리라고요. 처남이 진짜 여러모로 복이 많은 것 같아서 아주버님이 처남댁을 칭찬하신 건 당연히 자신의 부인의 친정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시누이는 그 말에 양쪽 뻘이 툭 붉어져서 심술 가득한 얼굴로 대꾸하고 머리가 안 되니 몸이라도 써서 돈을 벌어야지. 학력이 있어 뭐가 있어 나중에 돈 없는 엄마로 기억되기 싫으면 누가 써줄 때 옷 빨리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이로 인해 아주버님도 헛기침하며 당황하셨고 저는 너무 놀라서 시누이를 크게 노려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시누이는 그런 행동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딴청을 피우고 있는데 은근슬쩍 자꾸한테 뭘 먹고 싶다면서 계속해서 할 일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엄마, 나는 김치 부침개를 먹고 싶어. 그리고 수육도 먹고 싶은데 좀 해줄래? 이 사람도 왔으니까 얼른 조금만 부탁해. 그러니까 어머니는 귀찮아하면서도 알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나를 불러서 시킨다고요. 네, 혜연아네 형님 배고프다고 하니까 빨리 해치우자. 거기 김치냉장고에서 김치 꺼내봐. 냉장고 칸에 앞다리살이 있으니까 그것도 꺼내고 그 마늘이랑 아래에 뭐 있나 확인해봐. 그 소스도 다 꺼내봐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자신 딸이 손에 건강히 안 묻히고 다른 사람한테 시킬 거라는 걸 의미하죠. 그 놈의 시누이 주둥이 때문에 왜 내 몸뚱이가 고생해야 되는 걸까요? 이분에게서 아니겠다고 뒤엎고 나가기엔 저가 너무 이상한 사람 같고 그냥 참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나중에는 좀 신경 쓰였는지 신호가 생각해주는 척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 뜻대로 저렴하려는 게 너무 느껴져서 말이에요. 올케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었다. 우리 올케가 늘 고생이 많지? 뭐, 엄마 김치부침개 남은 거 있으면 우리랑 올케네 조금씩 나눠 먹죠. 역시 엄마 음식은 최고니까 이렇게 여기같이 머리 굴리는 시누이는 앞만 봐도 명문대에 가서 고급스럽게 시집살이로 사람 조련하는 법을 공부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명문대를 졸업한 후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중학교만 졸업했다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명문대를 다니고 나니 어머니는 눈에 뵈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눈이 있는 대로 높아져서 선불을 먹지만 한 곳을 다 알아보고 다니셨고 그런 식으로 얻으신 건 그러한 명문가의 결혼 파트너를 찾으셨는데요. 제 나이와는 9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경제력만 보고 결혼시켜 버리셨어요. 시누이는 처음에는 악을 쓰고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경제력이 최고라며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더라, 엄마. 역시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여 하는 부모 말을 들어야 해. 엄마야, 내 친구 지영이 있잖아. 그 사람은 변호사 남자친구인데 귀여운 남자친구를 자랑하더니 집에서 보태주는 건 하나 없이
걔가 먹여 살린다고 해. 남자친구는 혼자 개천에서 연약한 스타일이라서 시댁에 나 자신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 지영이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내가 산후조리원에서 고급 지역에서 나오고 집 자랑하는 사진을 보고서 미치겠다고 하더라구나. 저번에 동창 모임 때 내 쪽을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엄청 빈정대더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 말로는 신우가 그렇게란다. 지네 시댁에 자랐다고 하더군요. 정윤이 내 시대에 장난 아니잖아. 애를 둔 집은 도움밖에 없고 첫째가 낳았을 때부터 1,000만 원대 산후조리원을 보내줬어. 둘째, 셋째도 그렇게 보내주고 애들은 영어 유치원에 가고 명품 옷을 입혀주고 그쪽 시어미가 손주들을 매우 욕심 많다고 해 딸만 있는 집에서 절줄로 손주를 봐서 얼마나 이쁘겠느냐고. 용돈도 척척 주고 정윤이도 지시부모 골프 모임에 따라다니면서 쇼부 노릇 잘하지. 정말 최고야. 결혼하고 인생이 항상 순조롭고 탄탄해야 해. 우리 정민이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가슴이 아파. 어머니는 쓰다듬는 듯 제게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듯 했는데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다고 느껴졌어요. 시집간 딸보다는 훨씬 보통인 제 아들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지루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그동안 신우이의 가정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속이 쓰려서 계속 참고 있었답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멀어지고 얼마 동안 전혀 만나지 않고 지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 시댁에 약속이 있을 때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제 어딘가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디서 듣고 왔는지 갑자기 싹싹하게 대하더라고요. 나에게 카드 한도 관련 문제를 얘기하시나 봐요. 생활비를 1,0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500만 원을 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연로한 세대의 새로운 책임을 맡아 키우는데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께 그런 말을 하시려는 건가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요. 시어머니는 이전에 시부모님으로부터 매달 1,500만 원씩 받았었지만 최근 시부모님이 돈 쓰는 습관을 지적하는 걸로 보아 급격히 줄인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왜 그리 불만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자신들이 훌륭히 살아왔다며 크게 자랑하던 집안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뭘 바라는 건가요?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생각이 들었으면 돈만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거예요. 탈모도 일찍 왔고 9살이라는 얘기를 아재들한테도 참고야 했는데 학력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9살이나 어린 며느리를 얻었어요. 지들이 자주선가해서 부자가 됐으면 자손들이 잘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잘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재교육도 시키고 교육비를 이렇게 투자하는데 왜 갑자기 딴 말을 하면서 가계 부분을 놓냐고 하는 건지 쓰는 이유가 있는지 시비를 거나요? 나도 열받아. 얘기를 듣고 있는 상관없는 관계인 나도 알다시피 동생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집 시댁은 더 싫어했을 겁니다. 어쩌면 카드 한 장을 빼앗고 생활비를 갑자기 줄이고 남편은 너무 어이없다는 듯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부분에서는 자신의 누나에게는 예의를 지키는 듯 하더라고요. 당장 옆에 있는 와이프가 자신이 누나나 어머니에게 하는 무심한 멸시를 감지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매형이 처음 왜 자신의 누나를 건드리는지 모르겠고 자신의 누나도 성격이 어려운 편이라 한번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대로 되는 것 같더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제게는 다른 사람의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알아야 할 것인가 싶었지만 이 문제는 점점 저에게로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신우이와 아주버님 사이의 관계가 나빠져서 시댁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지 아주버님과 각각 따로 키우는 것에 대해 생각했고
제 말에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상황이 부산물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누나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이들을 빼앗겼다는 것인가요? 누나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고 이후에는 어머니가 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누나에게라도 인사 전화를 드리세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기 위해 누나와 함께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잖아. 이 말이 기가 막혀서 나는 상황은 안 됐어도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괜히 똥 튀기는 게 아닌가 싶고 불안했는데 아니라면 제가 찾지 않아도 이들이 먼저 찾아와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영리하게. 신호 요청이면 거절할까봐 어머니가 연락을 했어요. 혜연아. 실은 내가 정인이랑 전에 해외여행 가려고 잡아둔 거 있어. 그래서 전에 내가 지나가면서 말했었잖아. 베트남 간다고. 그때 숙소 등 모두 결제했는데 도저히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야 해.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야. 이번에 너가 좀 영우, 영민, 그리고 영지랑 함께 가줄래? 얘네들 좀 데리고 같이 자주 놀아주면 안 되겠냐? 아니, 너도 정신없는 건 아닌데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어? 가족한테 맡겨야지. 정은이가 도저히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아래한테도 이혼하고 울적해서 더욱 나가야 해. 내가 좀 돌봐줄래? 그래서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어머니, 우리 승우는 지금 어린이집 다니면서 툭하면 감기에 걸려와서 절대 안 돼요. 영우랑 영민이 그리고 영재한테 옮기면 형인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3명 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엄연히 비슷한 또래들이라도 신경을 쓸 것이 너무 많고 아시다시피 제가 맞벌이라 2번 놀러가는 걸로 인해 어르신 육아만이 중요하죠. 휴가를 내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았어요. 이쪽에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도 도와줄 수 없었는데 해줄 일이 없네요. 그렇게 말하고 끊었고 남편은 몇 번이나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모두 무시하고 우리끼리 대판 3차례 싸웠어요. 그때쯤에는 시누이가 여행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어디에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친정엄마는 같이 여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란데 고만고만한 연년생 3명을 어떻게 할지도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남편 이야기를 들었더니 더 기이한 상황을 들었어요. 누나와 엄마는 항상 공항에 데려다 주려고 해서요. 오전에 반찬을 준비했어요. 당신은 일하러 가느라 바빠서요. 둘이 짐이 많다고 해서 제가 차로 실어다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애들을 사돈댁에 맡겼어요. 무슨 사돈인가 했더니 형님네 전시대 아니라 이혼한 거지. 연락해서 맡겼다고 내가 이해한 게 맞지? 남편은 짜증스러워하는 듯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너는 안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해요. 누나가 오죽 맡길 때 없었으면 매형한테 연락할 생각도 했을 거고 아무튼 그쪽 어른들이 봐준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쪽도 핏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요. 혼자 에셋을 다친 것은 며느리에게 그 정도 수고는 해줘야겠죠. 이혼할 때도 위자료 갖고 얼마나 짬짬이 구는 것처럼 굴려고 했는데 이렇게 툴툴거리는 남편과 아빠 가치관이 똑같은 시누이와 어머니까지 정말 셋 다 세트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사돈집도 참 대단하단 생각을 하며 그냥 일상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역시 사람들은 생각처럼 더 허락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 저도 진작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참 후회돼요. 어떻게든 얘기가 하면 시댁에서는 일주일 그렇게 손주들을 맡아준 다음 시댁이랑 대판을 싸우고 이전보다 더 크게 난리가 났었나 봐요. 이것도 제 당에는 선거를 깼다고 연락을 해볼까요? 통해서 남편이 들은 거야? 대박이더라. 그 집 인간들은. 진짜 일주일 동안은 봐주더라고. 우리 누나한테 엄하게 시비를 걸었나 봐. 뭐 애들이 콧물이 나고 어디가 아프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줬다는 것도 애 엄마가 정신이 없다고 말이야. 어린애들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게 어딨냐고. 이혼한 지 얼마나 됐냐고. 그렇게 호통을 쳤대. 그럴 거면 봐주지나 말지? 이것도 자기들의 애들의 상태를 보려고 일단 맡았는데 마구 화를 낸 거란다. 듣다 보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
내가 쫓아가서 뭐라고 따지러다가 참았어. 게다가 뭐라는 줄 알아? 애들 싹 다 넘기라고 누나에게 보고 새 인생을 살라고 하더래. 아니, 친구야, 시누이의 시댁은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말했는데 남편의 입장도 있지만 저는 그쪽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혼한 지 1년이나 됐나요? 친정엄마랑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에셋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보내서 맡겨두고 여행 가는 사람이라니. 앞으로 어떻게 애들을 키울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시누이네 시댁은 애들 셋을 싹 다 데리고 나가버린 모습에 더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시누이의 입장은 어떤가 생각했는데 며칠 안 돼요. 그 입장을 다름 아닌 저희 집에서 정말 생뚱맞고 황당한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퇴근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시끌벅적하고 불이 켜져 있고 열기를 느낄 정도로 이상했어요. 하지만 보니까 우리 집 거실에 음식들이 널려 있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조카들이더라고요. 어머 누가, 형님이세요.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시누이랑 신우랑 우리 집 소파와 그 아래 카페트에 대자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조카들은 우리 방에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시누이는 제가 일순간 생각한 대로요.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부글거리는 소리를 참고 적당히 인사를 한 뒤에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해요. 듣다가 너무 놀라서 입이 턱 벌어졌죠. 양육비 줄줄이 뜯어낼 거야. 진짜 저거들이 머리에 뭐가 든 건지? 어떻게 애세나 좀 며느리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애들을 뺏어갈 생각을 해? 뭐, 엄마 자격이 없어. 애들을 지들이 데려간다고 웃기거든. 진짜 누가 대머리에 50이 가까운데 애까지 새 달린 인간한테 새로 나온 시집으로 인해 가정을 구성하느냐 아니면 떠나야 할 시점인지 엄마의 나이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자녀들을 흔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혼까지 진행해버린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정말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할 때 그들이 기꺼이 맞이해 줄 거라고 말했을 때부터 나는 웃음이 났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간다는 것도 웃기다. 거기서는 아이들을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며 양육비를 우겨 먹을 것이다. 이러한 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짜증이 나서 일어나서 그들이 무심코 우리 집 정수기에 물을 받아 먹는 걸 보았다. 그 장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혼 결정 자체는 충동적이라 할지라도 그들 시댁에서의 쌓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다. 시누이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에 대해 내린 결론은 그들은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딸을 통해 대머리 남편을 좋아한다며 결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리고 재치 있으면서 예쁜 며느리라면 매달 정도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나 쇼핑을 했는지 물어볼 때는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쳤다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또 어셔도요. 그들은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자신만 편안하게 다니라고 할 뿐인데 갑자기 엄마가 돈이 있는데 구박하고 갑자기 일을 잘하다가 그만두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것은 진정으로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을 들으며 한숨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나 시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말한다. 어머니가 그 사모님을 통해 며느리를 이쁘다며 칭찬했을 때 그 상황이 절로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계속해서 틱틱거렸는데 그분이 조금은 우리 신랑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얼굴이 실수를 지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 같았어요. 그러므로 잠시 동안 하던 이모님 일도 끊고 내가 알아서 아이들을 재우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화가 났고 제게 그 책임을 떠넘기더라고 하네요. 말이 없었지만 너무 사소한 일에 대해 불평하면서 타이밍이 너무 아니었어. 40평 아파트를 주고 새아들을 낳았다고 차를 바꾸고 내용도 따로 500만 원을 줘서 자기네와 시부모가 같은 시부모 어디냐며 대수롭지 않게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아직도 상처야.
그래서 나도 어머니한테 붙잡고 울었어. 들었더니 도대체 20억의 아파트와 본인도 따로 500만 원을 주는 게 다시네 일이야. 그렇게 따지는 이유가 뭘까 싶을 정도로 놀랐어요. 그들은 아들이 20억의 아파트에 오면서 나도 역해 가고 혼수도 따로 해야 한다며 딴지를 걸어 신혼여행이라면 예식장 대관도 무료로 해주라고 협박한다고요. 요구한 거거든요. 자기들이겠죠? 정당한 요구입니다. 시누이의 시댁은 제 몫을 넘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시누이는 정말 고마운 줄 모르고 겁도 없이 나서다가 이혼을 당한 게 맞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최대한 만남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생신이 있어서 보게 되었네요. 다른 일은 모두 미룰 수 있어도 칠순이라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극혐해서 시누이와 어머니는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는데 어머니는 또 차려주는 생신상을 받아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집을 열어두고 있었죠. 여자 주인공은 시누이와 어머니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못 보았다고 말했다. 어떤 소리가 제일 질 것 같다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킥보드와 유모차만 준비한 줄 알았다. 그러나 현관을 정리하려다 보니 캐리어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게 누구 건지 물었더니 시누이가 대충 대답하고 어떤 짐을 넣은 건지 궁금해졌다. 어쨌든 대충 상처를 입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동산 문제로 싸움을 하느라 엉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잘 팔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쉽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 또한 힘들다. 어머니가 잘 정리된 집을 왜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갑자기 팔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애를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건지 너무 뜬금없더라고요. 있잖아, 올케나 애들이랑 필리핀으로 넘어갈 거야 알고 있으라고. 사실 올케랑 연락이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더라. 내일 공항에서 출발하니까 그렇게 알고 정민이 차에 캐리어 다 실어놨어. 이 말을 듣고 또 빠진다는 게 나한테 말도 없이 너 휴일날 지들 편하자고 내 남편을 저렇게 끌고 다니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랑 얘는 맨날 이렇게 방치되고 그러면서 잠깐 의문이 드는 게 그럼 현관에 있던 그 캐리어는 뭔가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닌가요? 빠뜨린 건가 생각했던 차에 어머니가 돌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이번에 집 한 거 다 정윤이랑 애들 유학 때문에 반 거야 하여간 뭔 놈의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야? 그래도 별 수 없지? 5년 지나서 다시 천천히 되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할미도 나름 열심히 일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냐? 손주들을 훌륭하게 공부시킨다는데 난 그래도 그 집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경이 쓰였는데 이게 다 유학길 때문이었다는 걸 들으니 좀 얼척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세금 떼어도 거의 6억이 넘는 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 데리고 가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는 걸까요? 3살 자식을 두고 이혼하게 된다면 자식들의 상황에 맞춰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제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겠지만 자식과 함께 있는 시간부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과 함께 어학연수에 참가해야 한다는 제안을 듣고 왠지 내가 바로 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걸 들어도 언니는 놀라거나 하지 않고 심지어 인력을 줄 생각도 없어서 화가 났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앞으로 나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것이라고 믿어. 울면서 매달리고 애들 제발 보여달라고 교육비 제대로 지불하겠다고 할 때까지 버틴길 거라고 이렇게 일을 벅락벅락 하더니 곧장 필리핀 어학연수를 갈 곳을 말했대요. 가는 환경이나 구할 집, 어학원 등 여러 가지를 아는 엄마들이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 내용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거기 있는 엄마들 다 하나같이 오늘단 말을 좀 하는 것 같았어요. 필리핀이라 해서 어학연수비가 더 싸진 않아. 씀씀이 따라 다르겠죠? 나는 그렇게 막 쓸만한 건 아니지만 보통 애 하나 케어하는데 월 1,000씩 쓰는 걸로 나는 이해했어요. 그래도 3명이라 못해도 6억 원을 써야 하는데 부족해서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코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닌데 자기의 친정엄마가 그 양을 쓸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양육비 때문에 되돌려받는다 해도 돈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집을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다른 이들처럼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었지만 과학적인 어머니는 이상하게 방향을 틀어서 제게 이상한 시선을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되새겨봐도 너무 소름이 돋고 아무튼 다음에 자리를 잡고 쳐주겠다는데 혜연아 너는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네. 자리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너무 쪼개지 말고. 내 생각을 떠나서 지금 미리 말해주지 않냐? 거기서 돈 쓰는 것은 한두 푼이 아니라고 하더라. 너희가 하겠다고 해도 여기서 키울 건데 지금도 충분히 키우고 있잖아. 그렇게 쪼들 리가 없어. 네 어머니,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무슨 자리를 잡고 무엇을 쳐주신다고요? 집에게 돈일 텐데 왜 그런 건지요? 재산을 나눠줄 계획도 없는데? 어쩌면 다짐 때 남편을 쳐다봤기에 무슨 말이죠? 인간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건지 눈앞에 자취만 보고 있기에 모르겠더라. 내게 있는 것만큼 안다고 생각해. 약간 꼰대 같은 말투로 말한 나에게 그녀는 다시 말렸다. 아이, 정말 이해를 못하네요. 내가 집을 팔았다니까요, 형님. 아이들이 유학 가는 것 때문에 나는 여기에 남아 있어야겠죠. 내가 갈 시기는 어딘데 형님을 따라가거나 네 집에서 함께 있어야지. 그 대신 집을 판 것은 형님이 5년 후에 계약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비가 거꾸로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눈을 감고 대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나랑은 상관없이 결정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래서 학회에서 사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두통이 확 느껴졌고 모르게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쳐다봤어요. 거기에 예쁜 캐리어가 다시 눈에 띄었는데 어머님의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캐리어가 정말 어머니의 것이고 합가시겠다며 짐을 싸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게 뭐 어쨌냐며 자꾸 얼버무리시면서 신우는 다른 곳을 보며 지혜를 전하듯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에게 부탁하고 앉았고 정민아, 내일 비행기 시간 좀 2시간 먼저 가야 돼. 거기서 할 일이 많으니까 나를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요즘 영어 실력이 그닥이라서 혼자서 걱정돼. 나 혼자 애들 셋째를 생각하니까 비행기를 탈 생각이 들어. 머리가 깊은 곳에 까마득한 것이 있지? 그래서 전 여기에서 말을 끊고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 딴 얘기하지 마세요. 형님의 사정은 별개이고 왜 제가 다 맡아야 돼요? 형님이 조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려고 하는데 왜 제가 어머니와 화해를 해야 하죠? 저는 오늘 할 일을 다 했어요. 칠순 선물도 드리고 다 같이 맛있게 먹고 각자 집에 가면 끝이라고요. 근데 합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게다가 말도 없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꾸역꾸역 싸서 오신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필이 올라왔고 조카 한 명이 울기 시작했는데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그제서야 정색을 하고 제 눈을 보며 일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를 가르치려 했던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유동리 없이 행동해? 엄마가 이미 다 설명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 예전부터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듣기 쉽게 말한 건데 왜 그렇게 흥분하고 공격적이야?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 일찍 자야 한다는 거야? 가기 전에 하루 신세질하고 가는 게 그렇게 안 예뻐 보여? 형님, 제 학교에 관여하지 마세요. 어머님을 모시고 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돈 문제는 제가 처리할 테니 왜 계속해서 저한테 오십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걱정하고 신경 쓰신다면 같이 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자마자 신우이는 얼굴이 붉어져서 제게 화를 내었어요. 조용히 해야 할 말인데 어떻게 엄마를 필리핀에 데려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살 사람을 더 데려가서 얼마나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제가 지불할 수 있을까요? 결국 끊임없이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계속됐고
진정한 난장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저와 형님 사이에는 관련이 없으니 연관시키지 마세요. 덩치 같은 큰 일을 자기 멋대로 차용정사 하나로 제게 감당하라고 하세요. 돈 6억을 현재 친정엄마를 맡겨놓고 약속도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갑자기 참여하셨어요. 야, 너 보자 하니까 왜 이렇게 막역 지우는 거야? 얼마나 약속을 몇 번이나 해야 돼? 5년 후에야 주겠다고 했잖아. 언니는 자기 엄마가 날 꾸짖는 걸 보고 강세를 느꼈는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저는 뺨이라도 갈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부들거리는 소리를 억눌렀어요. 옳게 하는 꼬라지를 보니 진짜 잘 주어야겠어요. 지금 나에게도 핏줄을 세우고 달려들고 있는데 엄마에게 똑바로 안 하면 나는 줄 돈도 싹 줄여서 줄 거예요. 하는 거 보니 엄마가 극진하게 잘못이라면 어느 정도는 일단 밥상 말고 제대로 차려서 잘 병행하면 더 쳐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까불지 말고 선을 넘지 말고 맡은 자리에서 일을 잘해야 해. 알았어. 여기서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우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자신이 쓸 것이 많고 시험에 죽겠는데 제가 일을 벌리면 짜증을 낸다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 손으로 현관을 가리켰어요. 조카들에게도 호통을 찾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아이들 스스로 죄가 없었지만 제가 예방 차원에서 자꾸 뛰놀게 했고 제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근본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전혀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괴성을 지르며 당장 머리를 잡으려 하자 저는 확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신우이는 신발을 강제로 신고 아이들과 어머님과 함께 나갔어요. 그러는 중에 등심 같은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자신의 엄마와 누나가 이렇게 나가니까 후다닥 쫓아갔어요. 그런데 나는 한참 동안 소파에서 멍하니 있다가 현관을 다시 봤을 때 또 열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면 어머니는 뭘까요? 다시 올 생각이 있었는지 캐리어와 짐을 당당히 현관에 그대로 두고 나간 것이에요. 이걸 보고 씩씩거리는데 얼마 안 있어 남편으로 전화가 왔어요. 지 누나랑 엄마를 급히 호텔에 잡아주고 오는 길이라며 저한테 욕을 퍼부었어요. 혜연이도 내가 계속 돈을 넣어보고 수고 많았다고 하느라 오늘 하루만 엄마 생신이니까 좀 잘 받으려고 했지? 그리고 아까 엄마 학과의 길은 나도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다 설명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불나방처럼 사고치고 일을 쳐야겠어. 이 시간에 이렇게 엄마랑 누나를 다 쫓아내는 거 어디서 하길래 너 진짜 미친 것 아니야? 누나한텐 화도 엄청 났고 엄마는 죽은 벼르고 있어. 힘든 누나랑 그 사정까지 신경 쓰느라. 어머니에게 하는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매종하는 것 같은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집은 제 것도 아닌데도 그 집을 버티며 함께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어요. 식구들이 잠시 다녀가면 남편이 귀찮아하는데 식구들이 잘 놀고 있으면 괜찮고 심지어 학업도 토대로 한 번도 상의 없이 자기 누나와 어머니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언제든지 주말을 포기하고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정리하던 중 안방 옷장에 있는 캐리어 속으로 마구 모아놓았어요. 그렇게 한 20여 분 정도가 지난 후 현관에 있던 어머니의 캐리어와 침, 그리고 제 손으로 새롭게 정리한 캐리어까지 모두 문 밖으로 내놓고 안에서 문을 반복해서 잠그었어요. 그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금방 들어온다더니 아직도 어머니와 형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참에 당신도 필리핀에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집에서 당신과 어머니 둘 다 빠지면 좋겠어요. 왜 나는 맨날 통보를 받는 입장인 거죠? 너무 속상한데 이제 보니까 통보를 하는 입장이 이렇게 쫄깃하고 재미있네요. 진작에 나도 시키지 않았나 싶네요. 왜 그동안 어머니와 당신만 다녀올 수밖에 없었을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있잖아. 당신도 나가 나는 이혼할 거야. 나에게. 인생에 한가한 사람은 없으며 살아도 자신 있고 이러하면 나눌 때 무엇이 중요할까? 당장 나누기 싫은 건 없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내 인생에 너와 학과도 없어서 그냥 다 찢기일 것이야.
무슨 얘긴지 알잖아. 전화 끊고 허울 좋게 그대로 몇 번이나 전화하는 남편의 전화는 무시했더니 집에 왔더니 현관문을 미쳐등등 두드리는구먼.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이 상황을 전해드린 시누이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시모는 욕을 보내지 않나 해서 정말 끔찍한 밤이었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네 이혼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동생이나 언제든지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필리핀 유학을 논의하고 있는 때인데요. 결국 필리핀 여행은 보류하고 호텔에 머무르면서 제 습관을 고쳐 담배를 끊겠다고 몇 차례 찾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들었고 너희들하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혼할 것이라고 상냥히 질렀어요. 결국 막판에 어머니가 화를 내고 제게 부탁하고 소소한 혼란이 있었지만 저는 속지 않아요. 회원아,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은 너무하다. 자식이라도 재혼은 안 된다고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학교 가고 뭐 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4시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해줄래요? 이 모든 상황이 무슨 꼴인가요? 그런데 시누이까지 이럴 필요가 없는 문자를 보냈는데 사과한다. 사과할게요. 알았어요. 내가 사과하는 걸 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요. 끝났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세요. 진짜로. 이러다 보니 저를 해도 사과할 필요가 모자라게 될 거예요. 갑자기 센 척을 하며 주접을 떠더라니 내가 이런 꼴을 이유로 속전속결로 이혼을 진행했고 집까지 팔았어요. 우리는 각자 재산을 나눴죠. 저는 친정에 들어와서 아이를 키우며 돌싱남으로 살아가고 있고 친정 쪽에서는 학과 관련 얘기부터 이미 눈이 확 돌아버리셨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나쁘게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이 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며 좀 외롭고 가파른 길이긴 하지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신우는 양육권을 박탈당했고 전 남편이 애들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다고 합니다. 신우는 비행기 표값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해요. 명문대를 나와서 3시간짜리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군데 씀씀이를 보면 조카들이 결혼 전에 비행기표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 집안에 더 지금 있었다면 나만 중간에서 다시 또 뒤집었을 거예요. 정리는 잘 된 것 같고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가려고요. 챙겨드릴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